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유지가 예상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가 결정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마지막 남았던 군사협력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실망했다고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기 박사님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외교, 대한민국의 동맹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끝난 거죠. 민주국가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민주국가의 요인이거든요. 예. 그런 요소인데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측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행보를 참으로 해괴망측한 행보를 팔을 들어서 몇 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믿고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예. 국제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의 신인도가 추락한 지는 오래지만 이 케이스는 완전히 바닥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까지 쳤다. 그렇죠. 이제는 외교 파트너로서 결격사유가 생겼다라고 봐도 되나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최악의 상황. 예, 이 지소미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인데 이게 한일 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하고 서방 진영 이 수십 개국하고 자연스럽게 맺어져 있고요. 또 기한도 서방 진영 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힘들게 했잖아요. 이제 한일 간에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게 맺어졌고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자동 연장을 하는 건데 이번에 제동을 걸은 거죠. 네. 제동을 걸은 건데 저는 참 아무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나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끼리 아니면은 자기네 정파끼리 이익만 극대화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집권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국가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ABC는 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거는 완전 범죄 수준으로 안 보이게 해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사적인 이익을 이 추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집권층,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끼리 권력을 끝까지 가지고 가자는 큰 틀 하에서 네. 원래 이제 이 항일 전선이 형성이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케이스인데 내년 총선 때 좌파 세력은 물론이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로 모아서 총선 승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이건 정파적인 이익이거든요. 네. 국가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도 참다가 터뜨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양국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야 되는데 그냥 네.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참을 때까지 참다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해서 아베가 결국은 터져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항일 전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잘하면은 이 선거에서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세게 나간 거예요. 처음 모드가 그랬잖아요. 최초 모드는 청와대가 침묵이었잖아요. 조용했거든요. 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항일 전선을 구축하는 쪽으로 하면서 아주 세게 쌓았잖아요. 그때 예. 나왔던 워딩 기억나세요? 죽창도 나왔고 또 문재인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다시는
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사항전의 의지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뭐 그렇죠. 이순신 거북선 이런 말도 그렇죠, 나왔고요. 그렇죠.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싸우는 주제에 12배를 부풀려서 이순신을 인용을 했죠. 네. 아니, 왜 거기 이순신이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으면은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일본이 그 액션을 취하고 1차 전쟁을 걸고 2차 전쟁을 걸면서 액션을 취하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국민들 여론도 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니까 또 얼른 바꿨잖아요. 예. 8월 15일 날 경축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협력하면 손 잡아주겠다. 예. 함께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놓고 일본이 사실은 반응을 한 건 아닙니다. 일본은요, 이 문재인 내지는 문재인 수하에 있는 패거리들이 정말 일본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한일전을 치르면서 그래도 일본 정신의 요체, 사무라이 정신의 요체 정도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 중히 여기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인데, 명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무라이 아베가 명분을 가지고 칼을 뽑았는데 칼을 다시 적겠습니까? 안 적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서 우리는 실리를 찾아야 되느냐? 결국은 명분보다는 어디에서? 세부 항목에서, 총론보다는 강론에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화이트리스트 운영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화이트리스트 운영 계획은 품목을 이제 우호적으로 선정을 해주고 기한을 짧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이 하는 거 봐가면서 이 수위 조절과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그대로 8월 28일을 시행한다더라. 총론으로 간다더라. 명분 추구한다더라. 하고 그럼 좋지. 그럼 우리도 전면전이야. 그는 정말 무식한 발상이에요. 예. 일본은 그럴 때 실리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강론에서 실리를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운용계획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명분을 아니면은 큰 틀에서 대의를 생각한다면은 문재인이나 아베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운용계획,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관급 레벨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국이 실리를 추구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문재인이 접근하는 거 보면은 너무 무식해요. 한마디로. 예. 아니 몰라도 모르면은 공부라도 해서 배워서 쌓아야 되는데 이거는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단순 소박 무식하게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는데 일본 열도도 지금 상당히 분노로 일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왜 분노를 하는지 아세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아, 아니 이쪽은 어른틱하게 대응을 하는데 상대방은 너무 유아틱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싸움을 거칠게 하니까 이게 네. 싸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오는 분노라니까요. 저 허탈함 같은 분노. 그렇죠. 아이고 파트너가 그래도 좀 팽팽해가지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정도가 돼야 싸우는 사람도 흥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하고 꼬마가 싸우면은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꼬마 짓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소미아는 미국입니다. 예. 이 지소미아는요, 미국이 그 한일 간의 그 치유할 수 없는 역사를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삼자동맹을, 삼각동맹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특히 안보 공동체로서 그냥 한미동맹하고 한일동맹을 엮어가지고 실제로는 한미일 안보 공동체로 운용을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네. 공식적으로는 양자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게 이 한일 간의 역사적 유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지소미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해양 세력을 대표하는 한미일을 하나로 묶어서 대륙 세력인 북중러의 도전에 맞서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이 이걸 깨버렸잖아요 지금. 지금 표현을 보니까 실망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실망이란 표현은요, 외교적인 용어로는 엄청난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분노. 트럼프의 엄청난 분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문재인 너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심지어 스티븐 비건이 대한민국에 있던 시점에서 발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확실하게 확인 사살한 거죠 뭐. 한미 동맹에 대한 확인 사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을 심히 의심하는데, 예. 이 양반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에 상당히 갱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평양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우리 민족끼리 공생하면서 공영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죠. 북한에서 생각하는 우리 민족은 민족이 좀 다르지 않나요, 개념이?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안보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예.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험난한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서서히 하나씩 혹을 떼내는 게 아닌가. 작은 혹이었던 일본 떼내고 유도를 했죠. 그 다음 큰 혹이었던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뭐 유도한 측면도 있는 거고 떼내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문재인이 꿈꾸는 그림이 뭘까요? 글쎄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수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문재인식 명분을 축적을 해서 작은 혹 일본을 떼어내고 큰 혹 미국까지 떼어내서 이 동맹체로부터 이탈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한미일 동맹체로부터 이탈을 한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체가 실제로 운영이 됐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동맹체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양자 동맹체로서 이 미일 동맹체로부터 이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미는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얼라이언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동맹입니다. 이것도 지금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캐심제에 걸렸으니까 미국이 액션을 좀 취하겠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은 다양한데, 그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애플하고 관계해서. 예. 결국은 이제 애플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돼가지고 미국에 수출되어 올 때,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9월에서 12월로 유예시켜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 기업 삼성 입장에서는 골탕 먹이는 거잖아요. 네. 아니, 오래간만에 이제 이 관세율 격차에서 미국 시장을 앞두고 애플과 삼성이 한판 승부를 띄우는데, 네.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어이구,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캐심제에 걸려가지고 그 타겟이 삼성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잖아요. 예.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은 액션은 바로 안 취하지만은 사실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예. 여기에는 협조자로서 일종의 공범관계로서 한국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문재인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꺼내가지고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한국을 넣었을 때는 대한민국 금융은 한 방에 IMF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IMF까지.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북한 무역하고 관련해서 중국 그 은행들 미국 재무부에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해가지고 예. 완전히 올스톱 시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그 미국하고 비공식적인 무역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기능을 했잖아요. 예. 그 은행이 주요 은행들 아닙니까? 예. 세계 금융 질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밖에 없죠.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버튼 누르면요, 시한폭탄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끝장나는 거네요. 끝장나는 거죠. 정말 저는 요즘 문재인 내지는 그 수하들 보면 너무 세상을 몰라도 모른다. 솔직히 무서워요, 전. 어떻게 미국을 저렇게 모를까? 미국은요,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 과학, 기술, 군사, 문화 질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슈퍼파워입니다. 이 미국의 힘을 좀 알아야지. 문 대통령, 내 가정교사 공짜로 해줄 테니까 나한테 미국 역사와 미국 정치, 미국의 힘이 뭔지 좀 오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정말. 참. 제가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 놓을 텐데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렵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한테 미국과 세계에 대해서 하루에 30분 한 1년 동안 특강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25의 혈맹,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과의 동맹이 무너집니다.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김정기 박사님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한민국 경제 끝장날 것이다 라고 추측하셨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총선 승리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회 있으면 나와주시고 선거 있으면 투표해 주십시오. 김정기 TV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신의 한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